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오전에는 시장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보였었는데 제가 촬영하는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촬영을 끝마치고 오후장 끝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었었고 생각보다 낙폭을 많이 줄였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0.3%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밑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그 많은 지수가 저점에서 많이 반등을 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코스닥을 살펴보면 자, 코스닥은 오히려 0.1%의 상승과 함께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지만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던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주체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시를 기점으로 계속 커지고 있던 기간의 매도세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순매수로 전환된 것은 아니고요. 오후장에 낙폭을 많이 줄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별다른 포지션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장에 외국인의 변화는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순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낙폭을 많이 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오히려 코스닥은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기관하고 외국인 두 주체가 모두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매수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자, 코스피는 정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1%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특히 제약 바이오 종목들 오늘 삼성 바이오직스하고 셀트리온, 주말에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는 그래도 선방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게임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또 2차원지 소재 기업들 마찬가지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역시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 패턴을 보여드렸듯이 역시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은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로 돌아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종목들을 살펴보면 자, 삼성전자는 오늘 소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졌고, 그리고 오늘 카카오도 부진한 모습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장했던 카카오페이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지만 매수의 폭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뱅크, 한국전력,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특이하게 카카오뱅크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 자, 기관은 대한항공, 만도, CS윈드, 진에어, KCC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개별 종목을 제외하면 ETF를 많이 매수했고, 또 항공주는 2종목이나 포함되어 있네요. 자, 지금부터는 주말에 있었던 이슈를 포함해서 국내 시장의 여러가지 이슈들까지 한번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상위 종목들 모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되었는데 3.8%에서 4.2% 이 사이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확실히 최근 모습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 자, 오늘 네이버도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의 낙폭을 보시면 1%의 낙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터넷 관련주 사이에서도 흐름이 조금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다른 종목
지금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보시면 현재 마이너스 4.5%, 4.7% 이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낙폭을 조금 회복하고 약간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카카오뱅크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먼저 신규 상장 당일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약 500만 주 가량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고 이런 부분이 지금의 주가의 약세를 불러왔던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카카오페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카카오페이를 보시면 첫날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어요. 지금 촬영 시점에서 9% 가까운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만큼의 어떤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장하고 4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적정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딱히 악재는 없지만 상장 직후 적정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뱅크는 보유예수 물량이 풀렸던 만큼 그 부분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3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506만 주였거든요. 그런데 내년 2월 달에 6개월 보유예수 물량은 1,300만 주가 풀려요. 그래서 지금의 약 2.4배, 2.5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다시 카카오로 올라가서 자, 그럼 카카오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조금 전 인터넷 관련주 네이버하고 주가 흐름을 비교해봤을 때는 딱히 인터넷 관련주의 어떤 악재라든지 좋지 못한 재료 이런 것들을 내재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상장했던 대표 자회사인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 이 두 기업의 주가가 모두 약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회사인 카카오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충분히 카카오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4.5% 가까운 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치가 시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에 나올 악재는 나왔다고 판단이 되니까 주가가 크게 밀릴 만한 이슈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관련주, 카카오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또 추가적으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 카카오 관련주는 이렇게 하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상승했던 업종이 있어요. 저는 오늘 상승했던 업종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여행사, 항공, 백화점, 카지노, 의류,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정말 강세를 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와 대표적인 윤석열 관련주들 자연광경, 웹스, 승일, 원풍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정말 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종목들 예를 들어 덕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비교적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면 조금은 덜 알려졌던 관련주들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 이런 쪽의 흐름이 오늘 정말 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이자 관련주 예를 들어 우리바이오 그리고 제일약품 이쪽 관련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대선 테마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윤석열 관련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리오프닝 관련주하고 화이자 관련주 이쪽을 같이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먼저 여행사 대표 중에 하나투어를 볼게요. 일단 하나투어는 4.6%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꽤나 시가 대비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어. 자, 모두투어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노랑풍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항공주 대표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가 대비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백화점 관련주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모두 시가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 강원랜드는 약세가 나오고 있네요. GKL,
모두 시가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관련주, 한세실업, 영원무역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음식료 대표주, 하이트진로 이 종목도 시가 대비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모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흐름을 나눠봤을 때는 항공주하고 여행주들 이쪽은 시가 대비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백화점이라든지 카지노, 의류, 음식료 이쪽은 시가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주하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하고 연관되기까지는 꽤나 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탄력을 좀 잃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의 상승을 기대해보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의 시행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전제가 있었죠. 아무리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지 않던가 백신 보급과 함께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는 코로나 치료제 보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가 주말에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발표와 함께 오랜만에 정말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가 조금은 부풀려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의 상승이라든지 또 코로나 치료제, 우리바이오, 제일약품 모두 시가 대비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코로나 치료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머크사하고 화이자 그리고 로슈까지 선구매 계약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것이고 빠르면 내년 1월 달에 약 40만 명분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계획대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는 치료제 도입 시기를 보면서 한번 투자해볼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오늘 흐름을 보셨듯이 항공주하고 여행주는 시가 대비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백화점, 카지노, 의류, 음식료 이쪽 업종들은 시가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한 번쯤은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도 선별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를 보시면 오늘 2.7%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약간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주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댓글을 보면 아직까지도 투자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나는 이 종목을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다. 아니면 어떤 테마와 재료에 의해서 조금은 단기적인 투자로 접근한 것이다. 그걸 명확하게 먼저 결정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매수하고 나서 3% 그리고 5%, 10% 생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지 못할 수가 있고 의도치 않게 정말 2년, 3년 이렇게 장기 투자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장기 투자를 했지만 탈출할 수만 있다면 정말 다행이겠죠. 그렇지만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기 전에는 나는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아니면 조금은 단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런 것들 먼저 결정하시고 어느 순간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나는 손절할 것이다. 그런 결정을 미리 세우신 다음에 항상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는데 주말에 있었던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그 소식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가 얼마나 더 뻗을 수 있는지 그걸 가늠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는 조금 더 뻗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면 나는 직전 저점 이 저점을 이탈하면 매도할 것이다. 먼저 이런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시던가 아니면 기계적으로 나는 3% 이상의 손실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매도하고 볼 것이다. 그런 관점부터 미리 세우신 다음에 투자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는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2년, 3년 물론 그 이상 갔을 때 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나 2차전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그런 업종들처럼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이런 종목들은 재료와 수급에 의해서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적절한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수한 다음에 결정하지 마시고 필히 먼저 결정을 하신 다음에 매수의 시기를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다행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후장에 낙폭을 많이 만회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내일 오전과 오후에도 모두 이어져서 추세적으로 다시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